아니 저보고 지금 옷을 다 벗으라고요? 스페인에서 온 여조교 이사벨이 황당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한번 그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미술대학교에서 조교로 일하고 있는 이사벨이에요. 조형 예술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 밑에 있어요. 저는 아시아의 도자기 문화 중 한국의 고려청자에 관심이 많아서 해당 분야로 논문을 쓰고 있는 중이었어요. 처음부터 아시아 조형물에 관심이 많았던 건 아니지만 고려청자의 아름다운 색상과 빼어난 곡선에 완전히 빠져버렸죠. 그 당시의 기술로 이렇게 빼어난 예술작품을 만들다니 학자로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주제였던 거죠. 한창 논문 쓰느라 바쁘게 지내던 어느 날 교수님께서 한국의 이천에서 열리는 이천 도자기 축제에 초청되셨는데 같이 갈 조교를 뽑을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스페인에서는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조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미대에서는 한국 영화나 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다들 한 번쯤은 가보고 싶어 하는 나라였죠. 게다가 공짜로 갈 수 있는 기회이니 다들 눈에 불을 켜고 그 자리에 뽑히길 원했어요. 저는 꼭 제가 뽑혔으면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조교들 몰래 따로 교수님을 뵙고 제가 가야 하는 이유를 1시간 넘게 설명드렸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제 열정을 높게 쳐주셔서 저를 뽑아주셨어요. 저는 정말 뛸 듯이 기뻤답니다. 꿈에 그리던 한국에 가게 되다니 가문의 영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딱 하루 정도만 즐거워하고 다음 날부터는 비장하게 한국에 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청돼서 가는 역할인 만큼 교수님을 보조하여 돕는 일은 기본인데다가 제가 연구하고 있는 논문의 보조자료도 꼭 현장에서 직접 보고 오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한국에서의 시간을 조금도 허투루 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료 조사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한국은 참 다채로운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연구하는 고려청자 말고도 또 다른 체험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생기고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 스케줄을 짜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나열해봤더니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돌아다녀도 다 소화할 수 없는 지경이더라고요. 그렇게 한국 여행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을 잔뜩 안고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인천공항의 으리으리한 규모에 압도당했어요. 그래도 미술 전공자로 유럽의 여러 미술관 투어를 하느라 여기저기 방문해본 나라들이 많은데 유럽과 비교해도 빠지지 않는, 아니 오히려 더 깔끔하고 쾌적한 공항인 듯 했어요. 그리고 입국하는 데 있어 군더더기 하나 없이 신속하게 입국 절차가 진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일 처리하는 게 매우 빠르고 효율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공항에서부터 초고속으로 진행되어 앞으로의 여행이 기대되었어요. 그리고 저희를 맞이해 주시러 도자기 축제 주최 측에서 몇몇 분이 특별히 마중 나와주셨는데요. 스페인어와 영어를 매우 유창하게 잘하셔서 소통하는데 불편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밝은 미소로 저희를 맞아주시고 꽃다발까지 준비해 주셔서 한국에 대한 인상이 정말 좋았어요. 주최 측의 교수님께서 경복궁을 꼭 한번 보고 싶다고 요청해 두셔서 이천으로 내려가기 전 서울에 먼저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최 측에서 마련해 주신 차를 타고 종로라는 곳에서 숙소를 이용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차를 타고 가는 길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거리에 담배 피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스페인은 사실 유럽에서도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유명한 나라예요. 금연법으로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까지 마련해서 규제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잘 안 지켜지고 있어요. 담배는 기호식품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흡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크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담배 연기를 무척이나 싫어해요. 어렸을 때부터 담배 연기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긴 했지만 저는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제가 일반 직장이 아니라 연구직으로 직업을 결정하게 된 이유도 담배를 만연하게 피는 회사 문화에 속하기 싫어서인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저는 담배 냄새를 무척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유럽에서는 기본적으로 남녀 가리지 않고 담배를 피는 인구 자체가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 길에서도 담배 연기가 만연해요. 심지어 집안에서도 피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아이 엄마들이 피는 경우도 허다하죠. 물론 방 안에서 대놓고 피는 사람은 드물긴 하지만 발코니는 야외라는 생각으로
발코니에서 피는 일은 흔한 일이에요. 그러면 아래 윗집으로 담배 연기가 들어와 불편을 겪는 일이 많지만 다들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참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정해진 장소에서 피거나 구석진 곳에서만 피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제가 동행한 스텝에게 물어보니 이게 한국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해요. 담배를 길에서 피는 것 자체가 매우 매너 없는 행동이고 비흡연자들이 더 많은 추세라 담배 필 사람들이 오히려 설 자리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요. 담배 연기를 매우 싫어하는 제 입장에서는 담배를 정해진 장소에서만 피고 피우지 않는 사람들을 배려해주는 한국 흡연자들이 정말 신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스페인에서도 흡연구역이 정해지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스페인 노천 카페에서 담배 연기 없이 신선한 공기를 마셔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한국의 뛰어난 시민의식을 느끼면서 호텔 로비로 들어섰어요. 교수님들께서는 한국 주최 측의 높으신 분들과 만나 회의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굳이 불편한 회의 장소에 끼고 싶지 않아 알아서 시간을 보내고 따로 저녁을 먹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첫날 일정은 피곤할까봐 정해두지 않았는데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차에 저와 나이가 비슷한 한국 스텝 수지는 목욕탕이라는 곳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목욕탕이 뭐냐고 물으니 사우나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길래 저도 좋다고 같이 가겠다고 했죠. 혹시나 하고 수영복을 챙겨오길 너무 잘한 거 있죠? 혹시나 호텔 수영장이 있으면 수영해야겠다 하고 챙겨왔는데 사우나가 이렇게 가까이에 있다니 여행 첫날 피로를 풀기에 제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사우나를 가려면 한참 멀리 가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주로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 상품이라 현지인들은 거의 이용하지 않죠. 그래서 사우나 문화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은 이런 목욕탕이 동네 곳곳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중 사우나가 이렇게 흔히 있다니 한국 사람들은 사우나를 많이 할 수 있어서 피부가 좋은 걸까요? 스페인 물엔 아시다시피 석회가 함유되어 있어요. 석회수는 강한 알칼리 성분이 있기 때문에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편이죠. 그리고 석회수로 샤워하고 나면 피부가 건조할 수밖에 없어서 바디로션이나 보습제를 바르는 게 필수에다가 머리가 뻣뻣해지기 십상이라 컨디셔너는 필수템이에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수돗물을 사용하니 한국 사람들이 동안에다 피부가 반질반질한 이유가 수돗물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다가 사우나까지 자주 이용할 수 있으니 한국 사람들은 축복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도 수돗물을 이용해 사우나를 할 수 있다니 즐거운 마음으로 수진과 사우나에 들어가게 되었죠. 한국에서 사우나 갈 생각은 하지도 못했었는데 한국의 수돗물로 사우나를 한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결제를 하니 수건을 주더라고요. 수지는 수건도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했는데 사우나 비용에 수건까지 공짜로 챙겨주는데 7유로 정도니까 10,000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저렴한 거 아닌가요? 관광지에다 사우나가 흔치 않긴 하지만 스페인에서는 39유로로 55,000원이거든요. 거의 5배가 넘는 금액인 거 있죠?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사우나를 언제든 즐길 수 있다니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훌러덩 옷을 벗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지금 옷을 다 벗고 들어가라고요? 라고 물어봤죠. 수지는 당연하다는 듯 나체 상태로 탕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스페인에서는 수건이나 가운으로 몸을 가리고 공용탕에 들어갈 땐 수영복을 입고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일단은 너무 놀랐지만 한국에 왔으니 한국 문화에 따라야 한다고 속으로 생각하며 최대한 마인드 컨트롤을 했어요. 그리고 탕에 들어가기 위해 저도 옷을 다 벗고 가져온 슬리퍼를 신었어요. 그러자 수진이 박장대소를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슬리퍼를 왜 신어요? 하고요. 저는 제가 도리어 왜 슬리퍼를 신지 않냐고 묻고 싶었는데 아무도 슬리퍼를 신고 있지 않더라고요. 이건 정말 문화 충격이었어요. 스페인에서는 수영장이나 온천같이 맨발로 다닐 수 있는 공간에서는 꼭 슬리퍼를 신고 다니거든요. 발에 무좀이나 습진 혹은 물집 같은 것이 옮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가 없어 보였어요. 수지는 절대 걱정 말라며 이때까지 목욕탕 인생 23년 차에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다고 자기만 믿으라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사우나를 자주 이용하니 잘 씻고 위생 개념이 철저해서 괜찮은가? 갸우뚱해하면서 수진이 괜찮다며 너무 당당하게 말하는 바람에 저도 슬그머니 슬리퍼를 벗고 탕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가리고 목욕하는 게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좀 부끄러운 생각도 들고 어색했지만 오히려 편하고 더 좋더라고요. 조금만 적응하니 저도 마치 여기 오래 살고 있는 사람처럼 자유롭게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탕도 종류가 너무 많더라고요. 수진은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길래 저도 수진을 따라했죠. 너무 뜨겁고 너무 차가운 탕을 번갈아 들어가는 게 이상하다고 여겨졌지만 혈액순환에 좋다길래 저도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했어요. 또 재밌었던 건 이벤트 탕이었는데 쑥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는 큰 그릇에 쑥차를 받아놓은 느낌이었어요. 쑥탕에 들어가니 마치 제가 요리되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초록초록한 따뜻한 탕에 앉아있으니 색다른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 목욕탕에 따라온 건 정말 재밌는 일이라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한참을 따뜻한 탕에서 앉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자기는 세신을 받을 건데 혹시 같이 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세신은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때를 미는 건데 아주 시원하다고 했어요. 마사지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사지라면 저도 좋다고 오케이를 외치고 기다렸죠. 아마 목욕 끝나고 따로 마사지 샵을 가는 모양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우나를 하고 난 다음 마사지를 받는 건 종종 있는 일이니까요. 오늘 제대로 피로를 푸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수진이 이제 우리 차례라고 저를 끌고 목욕탕 구석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는 베드가 2개 놓여져 있었어요.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상태로 여기 엎드리는 거야? 말도 안 돼. 외쳤죠. 수지는 제 반응이 너무 재밌다며 이거 안 하면 후회할 거라고 아마 다 끝나고 나면 나한테 내일 또 하자고 할 거라면서 자기처럼 엎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맨몸으로 누워있을 생각을 하니 너무 부끄러워 그냥 취소하고 싶었지만 이미 세신해 주시러 오신 분이 도착해 계셔서 수진을 따라 얌전히 누웠습니다. 그러자 저는 5분도 안 돼 꽥 소리를 지르며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를 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너무 거친 타올로 제 몸을 문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타올에서 나온 각질이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이걸 때라고 부른다는데 아니 제 몸에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더러웠다고. 저는 맨날 샤워를 하는데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세신하시는 분께 너무 부끄럽고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프기도 하고 부끄러워서 그만 받고 싶었는데 제 몸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게 나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고 이걸 벗겨내야 깨끗해지겠다 싶어서 아파도 꾹 참기로 했어요. 곧 제 몸은 벌겋게 되었고 세신하기로 한 걸 후회하며 지금이라도 그만해달라고 할까 고민하다 몸이 노곤해져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있죠? 내가 거기서 맨몸으로 누워 졸았다니 제 스스로가 너무 웃겼어요. 그리고 반대쪽을 하는데 발목 부분을 밀어주시는데 너무 시원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거기 좀 더 밀어주실래요?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세신사께서 외국 처자가 이제야 때밀이 맛을 봤다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시고 나서 딱 일어서는데 몸이 너무 개운했어요. 다시 태어난 것만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세신해 주신 분께 연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수진에게도 이건 정말 최고라고 내일 꼭 또 받으러 오자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목욕을 끝내고 옷을 입고 가려는데 수진이 꼭 해야 할 게 있다고 필수라면서 바나나 우유라는 걸 주더라고요. 무슨 단지 같은 통에 담겨있는 노란 색깔 우유였어요. 엄청 달콤한 냄새가 나서 빨대로 쭉 빨아들였는데 제 몸이 스르르 녹는 기분이었어요. 미친 이란 말이 절로 나왔죠. 정말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니 스페인에는 왜 이런 우유가 없는 거죠? 한국 바나나 우유 회사는 왜 세계 시장 진출을 안 하고 있는지 화가 날 지경이었어요. 당장 스페인에 바나나 우유를 팔아야 한다며 저는 수진에게 열성적으로 설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한 잔 원샷하고 하나를 더 사서 세신해 주신 분께 감사의 의미로 드렸어요. 그분은 아니 뭘 이런 걸 다 주냐고 마음이 너무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 분들은 본래 이렇게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하시는 걸까요? 아무리 돈을 받고 서비스를 한다지만
열성적으로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해주시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유럽 어디를 가봐도 서비스 마인드가 한국처럼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유럽은 돈을 받고 일하는데도 일단 자기 자신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맡은 일만 기계처럼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국 분들은 늘 미소를 띠고 있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손님이 최대한 편할 수 있게 배려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는데 아마도 남을 배려하는 마인드를 기본적으로 모두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한국에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마운 일이었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수진과 목욕탕을 나서면서 나를 여기에 데려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저녁을 살 테니 수진이 먹고 싶은 걸 말해달라고 했죠. 수진은 당연히 놀러온 손님이 고르는 게 맞다고 제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소개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수지는 저를 닭 한 마리 칼국수집으로 데려갔어요. 치킨 수프는 저에게도 친숙한 음식이라 일부러 최대한 유럽 음식과 비슷한 음식을 골라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국물을 한 숟갈 뜨자마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먹었던 치킨 수프는 약간 밍밍하고 기름기 가득한 맛이었는데 닭 한 마리 칼국수라는 음식은 마늘이 담백한 맛을 더해주고 치킨 수프보다 훨씬 깊은 맛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닭을 보고 경악하고 말았어요. 정말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스페인에서 먹던 치킨 수프는 국물로 닭 육수를 쓰고 빵과 소고기 등 다른 재료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큼지막한 닭 한 마리가 통으로 들어있어 양이 푸짐하고 맛도 좋았어요. 제 입에 너무 잘 맞아서 마지막 국물 한 방울까지 탈탈 털어 먹었습니다. 한국 음식이라고 하면 맵고 짠 음식만 떠올렸는데 이렇게 담백하고 구수한 음식이 있다니 한국 음식은 그 범주가 굉장히 넓은 것 같았어요. 한국 사람들의 입맛이나 취향도 굉장히 고급스럽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한국인들은 유럽에 오면 먹을 만한 음식이 없어서 너무 괴롭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반대로 저는 처음 먹은 이 음식부터 정말 맛있어서 앞으로 무슨 음식들을 먹을까 잔뜩 기대되는 마음이었어요. 목욕도 했겠다 밥도 든든히 먹고 다시 호텔로 돌아가려는데 아무래도 너무 늦어서 택시를 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밤늦은 시간이라 호텔이 매우 가깝긴 했지만 여자 둘이서 밤거리를 걸어다니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지하게 수진에게 이렇게 말했죠. 수진, 너무 위험한 시간이 되어버렸어. 우리 택시 타고 들어가자. 라고 했더니 수지는 또다시 빵 터졌습니다. 한국은 지금 시간도 대중교통이 매우 잘 되어 있고 온 거리에 다 불이 환해서 하나도 위험하지 않다고요. 그리고 온 길거리에 CCTV이며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범죄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주변에 돌아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 편의점이며 음식점 모두 밤 늦게까지 문을 열고 있었어요. 다들 위험하다는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 늦은 시간에 돌아다닐 수 있다니 저는 너무 신기해서 사진을 하나 찍어달라고 하고 엄마에게 보내드렸죠. 엄마께서 당장 전화 오셔서 늦은 시간에 도대체 뭐 하냐고 어서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한국은 하나도 위험하지 않다고 모두 이 시간에 편안하게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영상통화를 하고 나서야 안심하셨죠. 그러더니 한국 밤거리가 활기차고 즐거워 보인다고 재밌게 놀다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배가 부르기도 하고 수진과 함께 밤 산책 겸 호텔까지 걸어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치안이 잘 되어 있다니 정말 부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든 이 늦게까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저는 다음날 이천으로 가서 도자기 축제 일정도 잘 마무리하고 제가 필요로 했던 고려청자와 관련된 자료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참 스페인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때미는데 사용했던 이태리 타올을 잔뜩 사왔어요. 그리고 주변에 마구마구 선물하며 이건 필수라며 이태리 타올을 홍보했죠. 이 메일을 쓰고 있는 지금 수진과 함께 갔던 목욕탕에서 때를 밀고 나서 마셨던 시원하고 달콤한 바나나 우유 한 잔이 간절해지네요. 논문 마무리를 끝내고 자유의 몸이 되면 한국으로 날아가서 찜질방이라는 곳도 가보려고요. 다음에 찜질방에 다녀와서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또 사연을 보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목욕탕에 푹 빠져버린 스페인조교 이사벨의 사연을 들어보았어요. 댓글로 이사벨에게 찜질방에서 꼭 해야 할 것을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벨의 찜질방 사연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이상 감동 필름이었습니다.